지긋지긋한 통증, 뿌리 뽑을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통증 부위는 바로 여기예요. 목, 어깨부터 시작해서 이게 팔까지 간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요. 자, 보실까요? 거북목, 목 디스크, 일자목 때문일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들으면 거북목, 일자목, 목 디스크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게 각각 다른 건가요? 네, 그 거북목, 일자목은 좀 뭐 비슷하고요. 목 디스크는 좀 다른 건데 거북목, 일자목이 뭐 공식적인 병명은 아닙니다. 이제 모양을 보고 하는 건데 일자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옆에서 볼 때 C자 모양의 정상 경추는 C자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기 굉장히 이제 이쁘게 생긴 경추고요. 커브가 있네요. 그렇죠, 커브가 있죠. 저기 정상 저렇게 모양이 돼야지만 이제 머리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 무게를 잘 지탱하고 또 충격 분산도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게 정상인데 이제 일자목이 되면 이렇게 목이 엑스레이에서 본 것처럼 일자목, 그런 일자목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더 오래 보게 되면 목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웅크린 자세가 됩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웅크린 자세가 되면 그걸 거북이 모양 닮았다고 해서 거북목이 되고요. 이제 거북목이 저렇게 오래 되면 원래는 정상 모양 C자가 돼야 되는데 거북 모양이 오래되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들이 불규칙하게 전달됩니다. 디스크가 이제 과다한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스크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가게 되고요.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허리 디스크가 눌리거나 터지게 되면은 심할 경우에는 뭐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 하시는 분들도 참 많던데 목 디스크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나 봐요, 백 교수님. 아닙니다. 목 디스크도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손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들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요. 그런 거 물건을 갑자기 떨어뜨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보행이 잘 되지 않고 비틀비틀거리는 보행장애까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라고 한다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목과 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목을 뒤로 젖힐 때, 이렇게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게 특징적일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하신 분들은 목에서 통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목 뒤쪽, 후두부 쪽이나 귀 뒤쪽, 더 심하신 분들은 정수리까지 통증이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팔 통증입니다. 팔 통증?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목에서 출발하는 신경들이 대부분 다 팔로 가기 때문에 뭐 어떤 환자분들은 그러세요. 뭐 목이 안 좋은데 왜 팔이 아프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출발하는 신경들이 다 팔로 가기 때문에 목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팔 쪽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목에서 출발하는 통증이 어깨뿐만이 아니라 팔, 그다음에 심할 경우에 손가락 끝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방사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팔 쪽으로 가는 신경근 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팔이 저릿저릿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한 경우에서 송곳으로 에이는 듯한 아주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디스크가 저 신경근 쪽이 아닌 그 척수 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우리가 저것을 척수병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척수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런 통증들도 물론 수반이 되지만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손에 미세 동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젓가락질이 안 된다라든지 뭐 단추 잠그기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미세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게 되는 보행장애까지가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은 방문드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섭네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 팔통증 말씀해 주셨는데 팔도 뭐 어깨가 있고 팔꿈치가 아프다는 분들 있고 또 제 주변에 보면 손가락 끝이 저린다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다 목 디스크인지 혹은 또 팔 관련 다른 질환과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팔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목 디스크를 다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팔에서 출발하는 신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에서 출발하는 신경이 팔뿐만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까지 가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눌릴 수 있는 포인트들은 엄연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잘 눌리는 포인트들을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목 디스크처럼 목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팔이 접히는 이 팔꿈치 부분에서 신경이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손목 부근에서 신경이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목 디스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단한 테스트로 우리가
잠깐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가 있어서 만약에 왼쪽 팔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목을 뒤로 확 젖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아픈 쪽 팔, 그러니까 왼쪽 팔 쪽으로 고개를 쭉 내려주면 이 아픈 쪽 팔의 통증이 더 심하게 증가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목 디스크다라고 우리가 한 80에서 90% 정도는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뿐만이 아니라 목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팔꿈치나 손목, 특히 손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 많은 주부님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많이 겪으시게 되는데요. 많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손목 아래부터 저린 증상이 있어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경이라는 게 뭐 명확하게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게 증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신경 전도 검사라든지 근 전도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 신경이 눌리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적치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어깨까지 쫙 당기는 통증하고요. 그다음에 이 뒷목 아래가 이렇게 돌덩이처럼 빳빳해지는데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윤 교수님. 네, 그 흔한 원인이 이제 거북목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목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이제 뭐 그림을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씁니다. 옆으로 네. 쓴 자세에서 어깨 가운데 선을 지나는 수직선을 하나 만들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귀를 지나는 수직선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수직선 사이의 거리가 2cm가 넘어가면 목이 이렇게 되면 거리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거북목 빠지니까. 의심되는 거고요. 예, 예. 5cm가 넘어가면 거북목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증상은 이제 목 뒤가 아프신 것만 봐가지고는 주로 경추 주변에 있는 근육통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그게 아래로 뻗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대개 한 2, 3주 정도쯤 적당한 치료, 우리가 뭐 약을 먹든지 아니면 물리치료하든지 스트레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법을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사실 좀 거북목이에요. 목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빠져 맞아요. 이렇게 있고 보다 목도 보면. 아프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목 아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 제가 생각해봤는데 스마트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교수님? 예. 네, 물론 이제 자동차 사고나 안전사고처럼 갑작스런 이제 물리적 충격을 가해지면 급성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목의 뼈잖아요, 그죠? 뼈는 금방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나쁜 자세라든지 나쁜 생활 습관이 10년, 20년 계속 축적되면서 대행성 변화를 겪어서 이렇게 앞으로도 빠지고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요즘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거 네. 있죠. 핸드폰,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이제 장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목이 점차 앞으로 빠지면서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있는 목 근육들은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팔을 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러져서 자게 되죠. 예.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아빠들이 하는 나쁜 자세 중에 하나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맞아요. 텔레비를 텔레비전 보죠. 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내 중립 자세, 머리가 이렇게 몸통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예. 이게 자꾸 이제 앞으로 빠지면 이제 이 목에 가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 내내 이렇게 가중되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목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상태로 계속 밤새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목에 불안정을 가져오고 통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근력 약화인데요. 근육이 이제 목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강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목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고 근육 허약증이 생기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목의 통증이 증가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지게 되면 이 목이 변하면서 통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스마트폰 비롯해 가지고 자세라든지 또 근육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바른 자세가 목 건강의 기본이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분들은 보면 목을 이렇게 우두둑 하면 이렇게 꺾이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요거는 어떻게 좋은 걸까요, 교수님? 네,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추 후 관절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이 네. 경추 후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이제 원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우리가 뚝뚝 꺾죠, 그죠? 아, 이런 네, 거하고 딱 소리 똑같습니다. 나잖아요. 네. 네, 이게 손가락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보통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주로 이제 그 뼈와 뼈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힘줄의 인대가 뼈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활액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하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이걸 뭐 갑자기 안 늘어나던 거를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시원해 보인다고 해서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네.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맞아요. 되면 네. 관절이 두터워집니다. 또 이제 경추의 앞과 뒤로 이제 그 전방 후방 이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경추인대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게 골아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뼈의 그 모서리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가시처럼 자라요. 골극이라고 하는 게 자라가지고 가시가 계속 힘줄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뚝뚝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알려주시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겠네. 아, 습관적으로 이제 뼈에서 소리 내시는 분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전에 백 교수님께서 이제 목 디스크를 방치하면 이게 보행장애까지 올 수 그래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겁이 나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고 또 치료를 하면 통증도 깨끗이 사라지는지 궁금해요. 네, 그 목 디스크에 대한 치료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는 이제 약물과 이제 물리 치료, 두 번째는 주사 치료, 세 번째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진통 소염제라든지 근이완제 그리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이제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통증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약물 치료만 함으로써도 한 40에서 한 50% 정도의 환자분들이 통증을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로도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번째는 이제 주사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는 우리가 이제 그 신경이 눌려져 있는 부근에다가 주사를 놓고 거기에다 약물을 퍼뜨려 주는 건데 그 약물 성분이 약간의 스테로이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맞으실 수는 없고 한 6개월에서 3, 4회 정도 그리고 주사와 주사와의 간격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이제 띄우고 맞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도 잘 되지 않으시는 않는다.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는 뭐 해당 전문의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특히나 뭐 물건을 떨어뜨린다는 힘이 빠진다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치료와 더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목 통증을 잡는 초간단 비법이 있는데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 주셨거든요. 초간단 비법. 시건방 춤을 춰라. 그림이 이거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 춤을 한번 보시죠. 아, 이거 한때 유행했던 춤이에요. 이걸 추라고요, 근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시건방춤? 이거 시건방춤 이거? 아, 잘 추네요. 이거네요, 이거. 김혜준 잘 교수님, 추고. 이렇게 하는데 왜 목이 맞아요? 좋아집니까, 네, 교수님? 네, 네. 이게 무슨 상관이지? 네, 그 춤 자세에서 보면 예. 예, 이제 목에 도움이 되는 척추에 도움이 되는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허리에 좋은 자세를 하려고 하면 예. 먼저 허리에서부터 허리가 쏙 들어간 자세, 전만을 잘 만들어야 네, 네. 되고요.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옆에서 보면 가슴을 날개뼈를 뒤쪽에서 모아줍니다. 아, 이렇게 딱 펴서. 모아주고 예, 가슴은 쭉 내밀고요. 예. 그리고 시선은 약 15도를 정도 이렇게. 시켜봅니다. 약간 거만한. 이 자세가 이제 굉장히 그 경추에 좋은 자세죠. 진짜 건방져 보여요. 예, 굉장히 네. 거만한 자세를 네. 하면 네. 경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망곡들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에 부담이 적게 되는 자세고요. 아,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아이고, 네. 거만해. 이거 너무 아이고, 거만한 거 거만한데? 아닌가요? 예, 네. 좀 거만한데 이제 우리가 또 네. 스마트폰을 잡게 되면 예. 또 자연스럽게 또 겸손해집니다. 굉장히 이렇게 겸손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겸손한 자세 하는 게 굉장히 안 좋고요. 자꾸 거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멀리 치우고 또 이제 또 아무리 이런 거만한 자세를 해도 네네. 한 15분 지나면 또 이렇게 또 해보시거든요. 네, 너무 겸손해져서 네, 네.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거만한 자세 한 번씩 거만하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세만 잘해도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 네. 네, 제가 이 자세만 해도 아픈 거의 한 50% 이상 정말요? 통증 감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